네, 한 주에 한 번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 보는 울산과기대 조원경 교수의 이슈피디아 시간입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8월 중순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거에 서명을 하면서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기차라든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는 시장이 또 우리나라에 있다. 산업군에 영향이 미접기 있다. 영향도 있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그 얘기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이름이에요. IRA라는 법안인데 주변의 기대와는 달리 이게 뭐 인플레이션을 줄인다 이런 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역사를 좀 거슬러 가면은 조금 예. 어려운데 네네. 두 번째 이제 인프라나 이제 일자리 고용하기 위한 어떤 법안을 원래 내놨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름이 Build Build Back Back Better Act라고 BBB 법안이죠. 뭐 흔히 얘기하는 거. 그렇게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는 이제 금액이 좀 컸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3조 5천억 달러 정도로 또 다시 이제 하다가 2조 달러로 됐고 이제 마침 이제 7,370억 달러로 축소됐는데 그 중에서 3천억은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한 4,370억 달러를 이 법안으로 보면 되는데 그럼 이 법안이 뭐냐?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의료하고 이제 나머지 85%는 기후 변화하고 에너지 대응이에요. 지금 저희가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도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이 상당하잖아요. 네네. 원유 문제라든지. 원유라든지 예. 아니면 가스 지금 천연가스 때문에 뭐 유럽은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법안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서민들의 어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 이런 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의미로서 인플레이션 법안은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효과가 있는지. 감축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재정 적자를 감축한다. 이건 분명히 이제 긴축으로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부분은 또 확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긴축으로 이제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부분은 수년에 걸쳐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확장은 단번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맞아? 이게 인플레이션이 진짜 낮아질까? 서민 고통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느냐는 문제냐, 아니면 조금 중장기로 보느냐.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단기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그래서 당장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중간 선거를 약간 포석으로 두고 이제 서민들을 어떤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고요. 예. 이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이제 케인지안들, 그러니까 경제학파를 주로 보면 케인지안이 있고 신고전학파, 고전학파 이런 쪽으로 시장을 중시하는 케인즈 쪽에 학파와 신고전학파. 예, 그것도 있잖아요. 케인즈 학파들은 이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투자가 일어나고 정부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보조금도 가계 보조금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구인 효과가 구인이라는 게 이제 민간의 투자도 늘어나면서 이제 뭔가 기술 개발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더욱더 줄일 수 있는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 900억 달러 정도를 이런 법안에 했어요. 에너지 관련해서. 근데 그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10년 정도 동안에 한 에너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에너지 기술로 인한 어떤 그 에너지 가격의 비용이
10분의 1 정도 물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걸 말합니다. 네.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하면은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케인지안은 찬성하는 거고요. 신고전학파 쪽은 무슨 소리냐 이게 뭐 오래 걸쳐서 재정 적자만 더 늘릴 거야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뭐 간단히 말하면 케인지안은 돈 풀자고 신고정파는 무슨 소리 긴축 계속 하자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예, 그 이제 어쨌건 이게 이걸로 인해서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지만 이건 에너지 법안이고 미국의 그 온실가스 감축을 이제 2030년경에 40% 정도 줄여든다. 가만히 놔뒀을 때 2100년 정도 되면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니 뭐 이런 데 투자해 가지고 예. 여러 가지 그 기후 변화 대응에 투자해서 했을 때 30억 톤 정도가 그 미국에서 그 방출된대요.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46억 톤 정도 된답니다. 예. 근데 이 법을 통하면은 2100년 정도에 24억 톤이 된다니까 네. 뭐 그 어떻게 근거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법안인 건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일자리를 912만 개 정도 이제 하는 건데 사실 뭐 그거는 미국 얘기고요.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동차와 이제 그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미치는 영향이 네. 좀 상이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좀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요. 저희가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네. 예. 아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걸 조합을 해보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게 이제 이름이잖아요 법안에 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조합하면 오히려 기후 변화 대응 법안 이게 더 정확한 명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되면 당연히 이 관련된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수혜받는 업종 뭐가 있을까요? 이 법안은 결국은 뭐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부분이니까 이제 뭐 그 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후 변화 정말 싫어했지 않습니까? 아 전기 제일 많이 쓴 나라죠. 예, 그리고 이거 안 돼. 이런 기후 악당이거든요. 약간 느낌이 유럽은 약간 기후 뭔가 친환경적인 친환경, 약간 예. 생활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 예. 미국은 그 정반대 너무나 예, 낭비가 정반대. 심하고 예. 기후 변화에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친 나라 이런 이미지가 있긴 해요. 예, 트럼프 정부 때는 아예 기후 변화 협약을 탈퇴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나 이만큼 투자한다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게 대의명분으로는 좋기는 해요. 예. 뭐 하나로 연결된 세상에서 지구 환경을 보존하자 그런 의미는 있지만 면밀히 따져 보면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일자리를 늘린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마냥 다른 나라들에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완성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주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신차냐 중고차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에서 차이는 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우리나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나라 차도. 왜냐하면 우리도 WTO에 가입도 돼 있고 FTA도 있고 다 네. 있는데 왜 그 나프타 쪽 북미 자유 무역 협정에는 쪽만 해서 나온 그 제조되는 그하고 소재를 또 그쪽에서 이제 나온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이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미국 쪽에다가 이제 어필을 하고 있죠.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사실은 2차 전지는 국내에 기업이 뭐 여기서 생산도 하지만은 해외 생산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해외 생산을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그 자동차 회사들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자동차 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기를 정부 입장에서도 바라는 바라겠죠. 거고요. 예. 근데 이제 2차 전지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지금 그 중국에서 1위 기업이 있잖아요. 2차 전지요. CATL이요? 예, CATL. CATL. 예, CATL. 예, CATL이 서울하고 부산이 한 460 정도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왕복하면 한 뭐 어떤 사람이 1000km 정도 네네네.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한 7번, 8번 나가는 왕복할 수 있는 그 CATL이 기술 개발을 했어요. 한 번 충전으로 한 번 충전으로 서울 부산을 예. 7번, 8번 8번 왕복하시고요. 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포드하고 이제 이 합작사를 맡았나요? 계약을 하려고 어, 했던 거예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이 법이 통과됐어요. 안 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사실 말하자면은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에너지 관련 법안들이 중국산 소재를 안 쓰겠다는 거거든요. 예, 중국 걸 배터리를 안 쓰겠다. 이 중국에 대한 견제잖아요. 네. 그렇죠.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자국 산업들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이 이게 왜냐하면 성장 동력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막아주니까 좋은 좋네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예.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 3사가 소재를 네네. 중국에서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어떤 소재가 있습니까? 이제 양극재하고 음극재 이렇게 예. 있는데 보통 다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나 리튬이라는 건 다 들어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는 게 있고요. 또 망간 대신에 알루미늄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 흑연이라는 것도 쓴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소재들을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게 이제 양극재로 하고 또 이제 한편 아까 그 음극재에서 이제 흑연 들어가는 것 플러스 저희가 이제 전해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네, 전해질하고 분리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 이루어져서 배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그 뭐 수소나 리튬이라든지 코발트, 망간 이런 쪽에 그 흑연까지 거의 80에서 90%를 중국에 의존해요. 아이고. 예. 아이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가져갈까가 이제 왜냐면 앞으로 규정을 모르잖아요. 네네. 이게 원산지가 어디냐로 했을 때는 이제 재련을 중국에서 많이 한다는 것이지 원산지는 또 중국이 뭐 이렇게 하면은 확 좀 내려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차피 이제 다변화하려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저 남미 쪽으로 이제 네. 이미 그 한 게 있고 칠레 쪽에 그거 하려고도 이제 또 이제 공장을 짓기도 하고 그게 또 양산되고 이렇게 되려면 좀 시간도 걸리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기회이고 한편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것들도 또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하나솔루션 같은 데서 그 안에 태양광 모듈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CS 윈드 같은 경우가 이 타워 같은 거를 이제 이게 작대기처럼 생기는 게 타워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타워를 하는데 이걸 대부분이 뭐 미국이나 베트남 해외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미 미국의 CS 윈드 이거는 뭐 타워에서 풍력에서 세계 1위거든요. 현지의 공장이네요. 현재 공장이 저번에 이제 이 베스타스라는 회사에서 지분을 샀어요. 예, 그래서 사가지고 이미 그거는 하고 있어요. 풍력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이 미국에 더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재생에너지 쪽하고 2차 전지 쪽, 뭐 또 어떻게 풀릴지 모르지만은 자동차 분야 뭐 이런 분야들을 잘 지켜봐야 되고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요즘
화제가 되었는데 오늘은 좀 아까 딱 살짝 보니까 내리더라고요. 뭐 폐배터리. 예, 네네. 폐배터리가 이게 세비캠이라는 회사가 올해 상장됐는데 상장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35,000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간 거예요. 네, S사라고 하겠습니다. S사. 오. 그리고 또 뭐 그가 비슷하게 또 상장되는 회사도 예. 뭐 S사 또 그 이름도 S사네요. 예. 있었고 그 회사도 똑같은데 오늘 이제 굉장히 조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왜 이런 게 그 폐배터리업이 수혜를 받는 수혜를 모습이라는 받느냐? 거죠. 예. 이건 단장히 이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IRA나 유럽에서 이제 실시하려고 하려는 또 원자재 법이 있어요. 예. 그런 법들하고 사실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배터리 패스포트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배터리 패스포트가 뭐냐면 배터리 전 주기를 보는 거예요. 예, 그 전 주기에 걸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전주기에 걸친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떤 거를 저장하는 뭐 거예요? 생산에서부터 해서 너 이게 배터리인데 얘가 탄소 발자국을 얼마만큼 탄소를 이산탄소 얼마만큼 내는 배터리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있어? 나 이거 나중에 그 우리나라 유럽의 자체 이익을 위해서 폐배터리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아마 이거를 이제 그 비율을 확정시킬 거예요. 배터리에는 폐배터리 비율을 이러이러한 그거에서 소재에 대해서는 이만큼을 써라. 이런 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이게 이제 법안이 유럽에서 추진 중인 법안이 이게 재활용 그다음에 순환 경제를 위한 법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왜냐하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그 매장량이.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수소 폭탄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되었고 뭐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옛날에 이게 그 수소 폭탄 이렇게 사용될 때 이게 채굴 같은 것들이 제한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뭐 물론 리튬은 뭐 아까 코발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게 그 퍼센트지가 되게 높은 건 아니에요. 또 그 코발트는 다른 철로 이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중국에서 인산철이라든지 네. 이런 그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앞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수요가 과정에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는 이제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거기에 나온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유럽이 미국하고 다르게 접근하는 거는 환경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네. 친환 환경을 위해서 폐배터리 이거 문제를 어떻게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환경 친화적인 배터리 산업 사이클을 만들겠다. 이게 거의 이제 배터리 패스포트의 그 생각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그 중에서 이제 탄소 발자국 공개를 의무화하고 2027년에는 배터리 탄소 배출 상한선을 규정할 것 같대요. 그리고 이제 2027년에 이제 배터리 원료에 포함될 재활용 원료의 그 포함 비율을 이제 다 해서 얼마 정도 해야 된다는 거하고 특히나 2030년에 가면은 코발트는 얼마, 리튬은 얼마, 니켈은 얼마, 납은 얼마 이렇게 일정 비율을 딱 하게 해서 그 해외에 대한 협력 업체에 대한 어느 정도를 줄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배터리 그 법안과 그 규제의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앞으로 이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배터리 재활용이라고 해서 제가 살짝 궁금한데요. 네. 배터리 그 BMW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배터리가 차에 쓰는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이걸 그냥 연료 발전용으로 쓰는 그 배터리하고 이 효율이 달라서
차에서 쓰다가 차에서 효율이 떨어지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이력제를 하겠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서 난 얘기를 했었거든요. 배터리 재활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른바 그 연료 효율이 다른 이쪽 그 차에서 쓰는 배터리를 그 연료 전지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요거 플러스 그 배터리에 있는 걸 아예 이렇게 분해를 시켜가지고 거기 쓰는 원소를 재활용하겠다. 이걸 다 포함하는 건가요? 거죠.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는 사실은 뭔가면은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데요. 여기 이 차의 배터리도 있고 이 차의 배터리도 있고 네. 이 차의 배터리도 네네. 있잖아요. 그거 배터리들을 아.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하면은 더 잘 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 법안도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효율화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할 것인지에 대한 아직은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지금 준비하는 거고 유럽에서는 이제 아까 말한 배터리 패스포트에 네네네. 대해서 독일이 제일 먼저 앞서서 달려가고 있어요. 독일이 이 자동차 업계하고 2차 전지 업계하고 다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배터리 패스포트를 어떤 식으로 이게 표준화 시킬 것인가. 그래서 뭐 탄소 발자국이나 뭐 이런 다른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규정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고요. 아까도 이제 보통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게 자동차에도 쓰이고 상용차, 승용차, 그다음에 이게 축적해서 선박도 쓰이고 항공기도 쓰일 수도 있고 발전용으로도 쓰이잖아요.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앞으로 우리도 이제 2011년 정도에 2차 전지를 전기차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폐배터리 산업이 이제는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고 그 성장 퍼센트지로 따지면은 성장률로 보면은 지금 2차 전지는 이미 나온 지가 좀 됐는 거고 네네네. 전기차로 나온 지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성장하는 사업으로 보니까 성장의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다 폐배터리 사업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기대를 가지고 먼저 앞서가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 그 1년에 자동차 전기차가 그 얼마 정도 이제 차가 어느 정도 1년에 판매되는지 아세요? 차는 1,300만 대? 아니요. 1000만 대 정도?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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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까지는 알지 8천 못합니다. 그 우리 울산에서 한 네. 그 150만 대 정도 네네. 만듭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대내외적으로 한 600만 대 만들고요. 예.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그 차가 뭐 정확히 추정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예. 8천만 대에서 1억 대, 그리고 뭐 해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정도인데 현재 2020년도에 이제 그 210만 대가 팔렸어요. 네네. 그리고 2021년에 450만 대가 팔렸고요. 전기차가요. 예, 전기차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이제 그 뭐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지속 성장해서 2025년 정도 되면은 이제 너무 이게 레인지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IEA가 나온 건데 IEA에서 나온 보고서인데도 되게 너무 레인지가 커서 1,012만 대에서 1,963만 대까지 이렇게 너무 네, 폭이 좀 넓긴 폭이 하네요. 넓긴 예. 한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가 성장하는 것을 한 28% 정도를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배터리는 얼만큼 성장하느냐 이렇게 또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는 이제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이게 이제 단위가 기가와트시로 하거든요. 그래서 297 기가와트시에서 1,400 기가와트시. 와. 그러니까 이것도 몇 배야? 5배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정도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제 주목해 보아야 할 연도가 있어요. 이제 지금 2023년 정도 될 때는 저희가 배터리 수요가 부족하대요까지는 그래서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로 다 팔리는데 이제 2025년 정도 되면은 배터리 산업이 이제 그 메모리 그
반도체처럼. 반도체를 런가한다잖아요. 네. 근데 그때쯤에는 배터리 수요와 공급이 하나의 균형을 이루는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쯤에서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아마 전략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현재 보면은 3사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예. 삼성 SDI도 있고, SK 온이 있고요. SK 온 이렇게 예. 있잖아요. 그 SK 온은 이제 뭐 좀 후발주자이긴 한데 이게 많이 계약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매출의 양이 많지만은 네. 투자는 이제 조금 이제 늘려야 되는 입장에서 좀 채무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가장 보수적이고요. 뭐 1위는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외국 자동차 업계하고 합작을 하면서 예. 투자를 많이 증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이나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배터리 업계는 전망이 좋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원경의 이슈피디아 조원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모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또 한 번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